안녕하세요. 유회은 강사입니다. 지난 7월 26일 우리나라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네, 우리 수요톡톡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 갯벌이 등재가 어렵다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제주 하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문화유산까지 합해서는 15번째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전남 보성갯벌,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갯벌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 중 하나라고 인정받은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소중한 갯벌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갯벌이란 무엇일까요? 바다가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하는 곳, 질퍽한 진흙이 덮여있는 넓은 땅,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의견을 모아 갯벌은 해안의 민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넓고 평평한 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갯벌을 설명할 때 밀물, 썰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 그림은 대부도에 있는 누에섬입니다.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의 풍경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97%에 해당하는 거대한 바닷물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 힘의 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만류인력과 원심력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류인력이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원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도 만류인력이라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은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닷물은 잘 흐르는 성질 때문에 달의 인력에 쉽게 끌려가게 되지요. 이렇게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많이 끌어모이는 곳에 밀물이,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썰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달의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밀물이 생기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류인력 외에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힘은 밀물이나 썰물이 하루에 2번 생기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가 하루에 1번 자전을 하면 우리나라는 한 번은 달을 마주하고 또 한 번은 달의 반대편에 있게 되겠지요. 달을 마주할 때 1번, 반대편에 있을 때 또 1번, 그렇게 2번의 밀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랍니다. 반대로 달과 직각을 이루는 곳에서는 썰물이 일어나 해수면이 낮습니다. 썰물도 밀물이 생기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하루 2번 생기게 되지요.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달의 인력뿐 아니라 태양의 인력까지 합해지면 더욱 많은 바닷물이 끌어당겨지겠지요. 이렇게 지구, 달, 태양이 나란하게 놓이게 되면 바닷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게 되는데 이 시기를 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갯벌은 어떤 곳에서 잘 만들어질까요? 갯벌이 잘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만조와 간조의 조차가 커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형이 평평해 육지에서 흘러온 퇴적물이 잘 쌓여야 하겠지요. 세 번째, 주위에 큰 강이 있어서 많은 양의 퇴적물을 꾸준히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왜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갯벌이 발달하지 못했을까요? 우선 동해안의 조차가 작기 때문입니다. 동해안의 조차는 최대가 30cm에 불과합니다. 반면 남해안의 조차는 최대 2m까지 차이가 나지요. 또한 우리나라의 강은 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한강이나 금강 같은 큰 강들이 모두 서해로 흐르고 그곳에 퇴적물을 내려놓지요. 이러한 이유로 동해에는 갯벌을 이룰 만큼 퇴적물이 쌓이지 못한답니다. 그럼 이런 갯벌을 만드는 조건을 충족하는 세계의 주요 갯벌을 찾아볼까요? 유럽에 있는 북해 갯벌,
두 번째는 캐나다 동부 해안 갯벌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동부 조지아 해안 갯벌,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존 하구 갯벌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히말라야 산이나 아마존강처럼 세계적으로 이름난 산이나 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해안 갯벌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귀한 자연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갯벌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천 경기 갯벌입니다. 약 875제곱킬로미터, 서울의 약 2배 정도 되는 크기이고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갯벌입니다. 면적이 약 500제곱킬로미터였는데 간척 사업으로 여기서 절반 정도 되는 갯벌의 면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갯벌은 면적이 약 100제곱킬로미터이고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갯벌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갯벌입니다. 넓이는 약 10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갯벌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남 부산과 제주도에도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생물의 다양성뿐 아니라 갯벌의 다양한 종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갯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만 토양의 종류에 따라 진흙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종류의 갯벌을 다 관찰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갯벌 하면 연상되는 진흙갯벌입니다. 진흙갯벌은 진흙이 90% 이상, 모래가 10% 이하인 갯벌을 말합니다. 주로 강의 하구에 잘 발달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잘 만들어지므로 갯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어떤 곳은 해안에서 5km 넘게 펼쳐진 갯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흙갯벌로는 강화갯벌, 순천만 갯벌이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다음은 모래갯벌입니다. 모래갯벌은 갯벌을 이루는 주성분이 대부분 모래이고 모래 알갱이의 평균 입자가 지름 0.2에서 0.7mm 정도로 아주 곱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진흙갯벌보다는 비교적 빠른 곳에 잘 발달하고 갯벌의 폭이 1km 정도로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래갯벌로는 태안 몽사포 갯벌과 낙동강 하구 쪽에 발달한 갯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혼합갯벌입니다. 혼합갯벌은 진흙과 모래, 작은 돌이 고루 섞여 있는 갯벌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짙은 색을 띠어 펄갯벌로 보이기도 하며 혼합갯벌답게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서식해서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혼합갯벌은 한 지역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이루고 있고 주로 모래갯벌과 펄갯벌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송도갯벌은 한 갯벌 안에 펄, 혼합, 모래갯벌이 뚜렷이 나타나 그에 따른 다양한 생물 분포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넓은 갯벌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으로 평가받습니다. 갯벌이 귀한 만큼 갯벌의 고유종 역시 귀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에는 멸종위기 22종을 포함 2,15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갯벌이 세계적인 갯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서식지로 평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8종이 넘는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 우리 갯벌이 활용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이 우리 갯벌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로 평가받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던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를 아시나요? 18, 19세기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 당시 해양무역의 발전상과 근대 하역기술, 수송체계, 항만관리 등을 볼 수 있었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해양산업 도시 개발로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2021년 7월 21일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첫 번째, 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할 것. 두 번째, 유산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세 번째, 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을 관리할 것. 네 번째, 멸종위기 철새의 보호를 위해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 등을 세계자연유산 보존의 협약사항으로 걸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소중한 우리 갯벌,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겠지요. 우리 갯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